서울 도심의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오를 고층 빌딩 공사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미 작업을 시작했고 굵직한 중장비의 소리와 삐익거리는 기계음이 이어지는 소리에 현장은 활기찼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건설 기업 회장인 최강석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검은색 리무진이 현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와 뒷문을 열자 62살의 최강석 회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단한 체격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고 주름진 얼굴에서도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공손히 인사를 건네며 앞장섰어요. 최강석은 가벼운 목례로 답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건설 현장의 공기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이 바닥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강석이 물었습니다. 예정보다 약간 늦어지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기초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노동자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잠시 작업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약간의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최강석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는 가난한 청년이었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자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그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자신만의 건설 회사를 세웠고 지금은 대한민국 최대 건설 재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이었죠. 사업에만 몰두하던 그는 아내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방은 묘연해졌어요. 나중에 그가 성공한 후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찾아보았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25해 전 그의 아내는 겨우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최강석은 30대 중반의 야심찬 사업가였고 건설 회사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아내는 항상 그가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한다고 불평했지만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을 수 없어 떠나버렸고 그때 이후로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현장 투어가 계속되는 동안 최강석은 내심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런 현장 방문이 그저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카리스마와 권위를 유지했어요. 그것이 대기업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쪽은 자재 적치장입니다. 현재 철근과 시멘트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강석은 현장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며 걸음을 옮겼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최강석이 고개를 돌리자 한 젊은 노동자가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최강석 회장에게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강석은 본능적으로 그 노동자를 향해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노동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순간 그 노동자가 고개를 들어 최강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최강석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 노동자의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단단한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십니까? 최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동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고개를 숙였어요. 최강석은 그 자리에 서서 노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25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죠.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현장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강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뭐지? 저 노동자 말씀이신가요? 잠시만요. 현장 책임자는 곁에 있던 현장 반장을 불렀습니다. 김 반장, 저기 넘어졌던 작업자 이름이 뭡니까? 60대로 보이는 김두식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최재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1년째 일하고 있는 노동자죠. 최재민. 최강석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최강석이 김두식에게 물었어요. 25살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의 대답에 최강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간이 맞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지금 25살이라면 최강석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25년간 찾아 헤매던 아들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 반장, 나중에 내 사무실로 오게. 그 노동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네. 최강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현장 투어는 예정대로 마무리되었지만 최강석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회사로 돌아온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최재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어요. 최대한 빨리 그 사람의 모든 신상 정보를 모아오게. 가족관계, 학력, 경력,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비서가 나간 후 최강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걸까? 아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얼마 후 김두식 반장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불렀습니까, 회장님? 최강석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재민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해보게. 김두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최재민은 1년 전부터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한 편이라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운 편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하지 않지만 들은 바로는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최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화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강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이화순, 그의 전 부인 이름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최재민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맙네, 김 반장. 앞으로 최재민에 대한 일은 나에게 직접 보고하게. 김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최강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가에서는 반짝이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찾았다. 마침내. 비서가 최재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최강석에게 건넸어요.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재민 씨 현재 25살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거주 중입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2년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머니 이화순 씨는 3년 전 폐암으로 사망했어요. 가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강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최재민의 인생은 고단했던 것 같았죠.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살아온 흔적들, 아프던 어머니를 간호하며 보냈을 시간들. 그의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오후에 그를 만나고 싶네.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 내 사무실로 오게 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최강석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지갑 하나를 꺼냈어요. 지갑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와 아내, 그리고 3살 무렵의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오후가 되자 김두식 반장이 최재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최재민은 어색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작업복을 갈아입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거친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앉게. 최강석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최재민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저를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강석은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눈매, 이마의 모양, 입술 모양까지 모든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넘어진 것 때문에 걱정돼서 불렀네. 다친 데는 없나? 최재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실수였을 뿐이에요. 회장님께서 직접 신경 써주실 일은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냉담했지만 최강석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찾은 아들을 앞에 두고 그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네, 어디서 자랐나? 최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재민의 표정이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인천에서요. 왜 그걸 물으시죠? 그냥 궁금해서. 가족은 있나? 최재민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는 듯했어요. 어머니가 계셨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회장님, 이런 질문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강석은 갑자기 물었습니다. 자네, 어릴 때 별명이 있었나? 그 질문에 최재민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이때 김두식 반장이 끼어들었어요. 저 친구, 어릴 때 동네에서 꼬마 호랑이라고 불렸답니다. 한 번은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최강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꼬마 호랑이. 그것은 그가 어린 아들에게 지어준 애칭이었어요. 아들이 언제나 용감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이화순이셨지? 최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재민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최강석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민아, 나야, 아버지. 순간 사무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재민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됩니다. 제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희를 찾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최강석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정말이야. 너희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 하지만 최재민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저희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회장님이었다면, 그랬다면 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최강석은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줘. 최재민은 한동안 사진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김두식 반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 잃을 건 없지 않겠어? 최재민은 마지못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고 아이는 자신이었어요. 이건 최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강석이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야. 그때 너는 항상 작은 공룡 인형을 들고 다녔지. 그 사진을 찍던 날도 내가 그 인형을 놓지 않으려고 해서 한참 달랬던 기억이 나는구나. 최재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오랫동안 등을 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최재민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최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야. 내 어머니가 널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나는 정말 너희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당시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태였고, 게다가 내 형제들이요? 최재민이 되물었어요. 그래, 내 형제들이 너희 어머니에게 갈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했던 거야. 그들은 너희의 행방을 찾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 같아.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 너희를 찾을 수 없었단다. 최재민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싸한 변명이네요. 어머니는 항상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최강석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내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나도 그녀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재민아, 나는 정말 너희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 내가 믿든 안 믿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두식 반장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고 최강석과 최재민만이 남았어요. 증명해 보세요. 최재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 최강석이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우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최강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오래된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이것 봐. 이건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의 기록이야. 화면에는 25년에 걸친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한 기록, 경찰에 신고한 내용, 심지어 전국 각지의 학교에 보낸 문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문서들이었어요. 최재민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문서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최강석이 이화순과 아들 최재민을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최재민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최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사실이야. 하지만 내 어머니는 너무 잘 숨어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 형제들이 고의로 정보를 차단했던 거야. 당시에는 가족회사의 경영권 문제로 갈등이 있었거든. 화면을 계속 넘기던 최재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전국의 병원을 수소문했던 기록도 있었어요. 최강석은 최재민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꾸준히 찾아다닌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포기한 겁니까? 최재민이 물었어요. 최강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포기한 적 없어.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찾기가 더 어려워졌을 뿐이야. 그래도 나는 매년 너희의 생일마다 사설 탐정을 새로 고용했지.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서. 최재민은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재민이 천천히 말했어요. 최강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아. 하지만 재민아,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기회를 주지 않겠니? 나도 너에 대해 알고 싶어. 최재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것 같네요. 이해해. 하지만 재민아, 나는 내 아버지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날 이후 최재민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두식 반장은 그런 최재민의 상태를 눈치채고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제 회장님과의 만남은 어땠나? 김두식이 물었습니다. 최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났으니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두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쉬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내가 본 최강석 회장은 진심으로 너를 찾아왔던 사람 같았어.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있나? 얘기 좀 하고 싶네. 최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건설 현장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김두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는 최강석 회장이 내 아버지일 거라고 처음부터 의심했어.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젊은 시절의 최강석과 너무 닮았거든. 최재민은 놀란 표정으로 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30년 전부터 건설업계에서 일했어. 최강석 회장이 아직 평범한 건설회사 직원이었을 때부터 알고 지냈지. 너의 그 날카로운 눈매와 고집스러운 표정. 정확히 젊은 시절의 최강석과 똑같아. 최재민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증거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반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재민의 목소리에는 갈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두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구나. 오후 최재민은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어제의 만남을 떠올렸어요.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재민 씨. 고개를 들어보니 최강석 회장이 현장을 다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최재민은 천천히 일어나 최강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강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기 현장 사무실에서. 최재민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어제 생각해봤어. 최강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울 거라는 걸 이해해. 하지만 재민아, 나는 정말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어. 최재민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버지였으면 난 이미 잘 살고 있었겠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강석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거야. 하지만 재민아,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지금부터요? 제가 무엇을 바라던가요? 당신의 재산? 당신의 회사? 최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강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난 그저 내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난 엄마랑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당신은 우릴 찾을 생각도 안 했겠죠. 최재민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아니야, 재민아. 나는 너희를 정말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내 실수로 너희를 잃었어. 나는 사업에만 몰두했고 너희 어머니는 그런 나를 견디지 못했던 거야. 그것은 내 잘못이야. 최재민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놀 때 항상 부러워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증명해보세요. 최재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라고? 최강석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를 아들로 생각한다면 증명해보라고요. 최강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의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아이가 그린 듯한 서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3살 때 그린 그림이야. 아빠와 함께 회사 가는 날이라고 내가 직접 제목을 붙였지. 나는 이것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 최재민은 그림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 가서 놀았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에게 작은 책상을 만들어 주었고 그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았습니다. 최재민의 눈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림 속 작은 책상과 그 위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책상은 진짜였던 것일까요?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그렸다고요? 최재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최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린 거야.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너를 많이 놀아주지 못했을 때, 넌 내 상상 속에서 나와 함께 회사에 가는 모습을 자주 그렸지. 이 그림도 그 중 하나야. 최재민은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던 순간들. 그리고 아버지가 출장을 가기 전 꼭 안아주며 했던 말. 꼬마 호랑이,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씩씩하게 있어야 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최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최강석의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 어떤 기억이? 최재민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꼬마 호랑이라고 부르던 거요. 그리고 제 방에 있던 작은 책상.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책상은 내가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어. 너는 그 책상에서 매일 그림을 그렸지. 최강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간 현장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두식 반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느끼고 머뭇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했나요? 최강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들어오게. 김두식은 최재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양반 매일 같은 지갑을 들고 다녀.
25년 된 사진 한 장 간직한 채 최재민은 놀란 눈으로 김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김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회장님을 알았다고 했잖아. 그분이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도 알고 있지. 한 번은 술자리에서 그분이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하시더군. 그때 눈물을 보이셨어. 최재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최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쌓아온 분노와 새롭게 피어나는 이해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재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강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아. 하지만 재민아, 나는 기다릴게. 내가 준비됐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줘. 최재민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여전히 자신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재민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그는 종종 최강석이 보여준 증거들과 김두식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최재민은 어머니의 유품을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어요. 그는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그에게 이 일기장을 읽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 최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그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죠. 강석이 우리를 찾으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만날 수 없다. 재민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강석은 언제나 일만 우선시했으니까. 최재민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들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겠지요. 아버지의 일 중독적인 모습에 상처받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재민은 김두식 반장을 찾아갔어요. 반장님, 회장님께 연락할 수 있을까요? 김두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회장님은 내가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날 오후 최재민은 최강석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최강석은 그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재민아. 최재민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어머니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를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군요. 최강석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랬군. 하지만 어머니는 만남을 피했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일만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최강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사업 성공에만 집착했었지. 너희 어머니가 그런 나를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떠났군요. 최재민이 말했어요. 나는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 최강석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침묵이 잠시 이어졌습니다. 최재민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최강석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듯 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당신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최재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혼자였죠. 어머니가 대신 오시기도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으니까요. 최강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정말 미안하다, 재민아. 그 시간들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구나. 최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최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했다는 것도요. 최강석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사업에만 몰두했던 그 시절, 너희 어머니는 많이 외로웠을 테니까. 그녀가 날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해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최재민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말씀이 많으셨지만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는 달라지셨어요. 내 아버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죠. 최강석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최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당신을 용서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최강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는 서울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것도 존중할 거야. 최재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당신의 돈이나 회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최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강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최재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로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강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서둘러 책상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기다릴 수 있어. 이때 김두식 반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장님, 회의 시간이. 최강석은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어요.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해. 내 아들과 시간을 보낼 거야. 김두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최재민에게 눈짓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두 분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김두식이 나간 후 최강석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3살까지의 사진들이야. 함께 볼래? 최재민은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함께 앨범을 펼쳤고 최강석은 각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최재민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자랑스러움, 첫 생일 파티에서의 행복한 순간들. 이건 내가 2살 때 바다에 처음 갔을 때 찍은 사진이야. 최강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파도를 보자마자 겁을 먹고 내 품에 안겨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지. 그런데 1시간쯤 지나니까
바다가 재밌어졌는지 그때부터는 나를 끌고 계속 물가로 가려고 했어. 최재민은 사진 속 어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짠 바다 냄새, 아버지의 튼튼한 팔에 안겨있던 안전함, 파도 소리.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최재민이 속삭였습니다. 최강석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앨범을 넘기며 과거의 기억들을 공유했고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들을 하나씩 되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최재민이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강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최강석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서 최재민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최강석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불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해.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최재민은 어머니와 함께 겪었던 힘들었던 시절, 학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했던 순간들, 그리고 어머니의 병환을 돌보며 보냈던 마지막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은 교육을 받길 원하셨어요. 고등학교까지는 무사히 마쳤지만 대학은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포기해야 했죠. 최재민이 말했어요. 최강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그가 함께 있었다면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을 느꼈어요.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최강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최재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운명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강해졌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최강석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성공 뒤에 감춰진 외로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성공하고 나서도 나는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 최강석이 말했어요. 돈과 명예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진 못했거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물에 비치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재민아, 내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최강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재민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물론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엔지니어로 말이야. 최재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엔지니어라뇨? 저는 전문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요. 최강석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너는 건설 현장에서 일해왔잖아. 그 경험은 어떤 학위보다 값진 거야. 우리 회사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온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관심 있다면 그곳에서 시작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원한다면 회사 지원으로 대학 공부도 계속할 수 있고. 최재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항상 꿈꿔왔던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자신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최강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 너는 실력으로 평가받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리고 우리 관계는 회사 내에서는
비밀로 할 수도 있어.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최재민은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만났고 이제 새로운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마침내 최재민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최강석은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분명 잘 해낼 거야. 다음 날 최재민은 김두식 반장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어요. 김두식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너는 항상 다른 노동자들보다 머리가 좋았어. 이제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최재민은 최강석의 회사에서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학업의 공백을 느끼기도 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6달 후 최재민은 자신의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는 회사 내에서 큰 호평을 받았어요. 최강석은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강석은 최재민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재민아, 내가 자랑스럽다. 최강석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최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건 전부 내 노력의 결과야. 최강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그 문을 통과한 건 내 자신이었어.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타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최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 있네요. 최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게 돼.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가족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혔고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